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작년 1월 이후의 하락 과정을 통하여 나스닥 시장은 10여 년에 걸쳐 이어져온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마감하고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나스닥 시장이 2009년 3월 이후 이어져온 상승 과정을 마감하고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려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하락 과정이 나타날 적에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주도한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7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고 일부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8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하락 과정은 2단계 하락 과정을 거쳐 최고점에서 50% 전후에 달하는 위치까지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하락 과정의 대부분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70% 전후 일부 종목들은 80% 전후까지 밀려나게 된다. 추세적인 하락 과정이 진행할 적에는 1단계 하락 과정에 심한 하락폭이 발생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2단계 하락 과정에 유독 하락폭이 깊은 종목들이 있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장의 잠재적인 하락 압력인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모두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종목들은 7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의 행보를 보면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1단계에서 멈추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1단계 하락 과정이 진행하는 동안 최고점에서 37.7%의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이런 하락 과정이 발생하는 동안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간다고 지목한 애플은 최고점에서 32% 하락폭이 발생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9%, 알파벳은 44%의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아마존은 최고점에서 57%, 엔비디아는 68%, 테슬라는 75%의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추세적 1단계 하락 과정이 진행 중에 중요 종목별로 나타난 하락폭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여야만 도달할 수 있는 하락폭에 이미 접근한 종목이 있는 반면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간다고 지목한 애플은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하락폭에 그쳤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의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1단계 하락 과정에 심하게 밀려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텨내면서 좀처럼 밀려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반면 1단계 하락 과정에 강하게 버텨낸 종목은 2단계 하락 과정에서는 큰 폭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 이 점은 1단계 하락 과정에 아주 강하게 버텨낸 애플이 지난 1월 초순에는 하락 과정의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의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갔을 경우 2단계 하락 과정을 강하게 버텨낸 애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이후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행보는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1단계 하락 과정에서 멈춘 상태에서 2단계 하락 과정으로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작년 8월 일괄 반등세의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내면에 잠재된 하락 압력을 가장 짧은 시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잠재된 하락 압력만큼 그대로 쭉 밀려나는 것이다. 나스닥 시장의 잠재된 하락 압력이 50% 전후인 만큼 최고점에서 50% 전후 하락폭이 밀려나면 잠재된 하락 압력은 자연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1단계 하락 과정에서 멈추고 2단계 하락 과정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남아있는 잠재된 하락 압력을 해소시키려면 그냥 쭉 밀려나는 것보다는 훨씬 긴 조정 국면을 필요로 한다. 조정폭은 크게 짧아졌지만 대신 조정기간이 대폭 길어지는 것이다. 지난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으면서 엔비디아는 중요 종목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적인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역사적인 최고점을 살짝 넘어섰다. 이런 모습을 보고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나스닥 시장이 다시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 다시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 내면에는 아직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추세적인 하락 압력인 아주 강한 하락 압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런 잠재된 강한 하락 압력을 충분히 해소하려면 아주 긴 조정 국면을 필요로 한다.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하락 압력은 나스닥 시장이 추가 상승에 힘들어하면 할수록 모습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상승 동력에 힘입어 2021년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재상승의 과정이 아닌 쌍봉 형태의 2차 고점을 만들면서 다시 작년 10월의 저점 근처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해소되지 않은 하락 압력으로 인한 것이다. 이 시기 하락세는 애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시장이 잠재된 추세적인 하락 압력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최소 2년 전후의 박스권에 머물러야만 제대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이런 장기 박스권에 머무는 시기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100%를 넘어서는 두 번의 큰 장이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두 번째 큰 장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돋보이는 가운데서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상승 시도가 일본 시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래전 나스닥 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면 일본 시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2005년 5월 이후 일본 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을 직접 이끈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이토추 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상사의 무리들이 이미 탄탄히 세를 구축한 상태에서 일본의 경기 관련주를 이끌어 나아갈 도요타 자동차와 일본의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에서 다소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크게 앞서 나아가고 있는 일본 시장의 경우 자동차와 금융주 중심의 상승 구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승 시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당장은 우리 시장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시장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어 우리 시장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상승 구도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본다.